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최근에 말근력 채널을 새로 개설해서 매주 수요일 밤에 업로드 중인데요. 웨이투고 채널에서는 오랜만이죠. 채널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가져가려고 말하기 글쓰기 관련 콘텐츠를 따로 분리해 봤고요. 앞으로 웨이투고 채널에서는 보다 소프트하게 우리의 지성과 감성 충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리프레시 콘텐츠 위주로 담아볼 계획입니다. 양쪽 채널 모두 다 유익하게 운영할 테니까요. 함께 구독해 주시고 자주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러시아, 지금의 벨라루스 비텝스크 지역에서 태어났고 프랑스로 귀화했던 유대인 화가 마르크 샤갈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단순히 예술가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샤갈의 삶에서 벤치마킹 해볼 만한 인생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 중인 샤갈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예술가의 삶이나 작품에서 긍정적인 자극 또 영감 같은 걸 많이 얻는 편이고요. 그림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이 정말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샤갈 그림은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보통 화려한 색감에 사람과 동물이 막 중력을 거슬러서 날아다니죠. 우리가 기분이 정말 좋을 때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행복한 감정을 많이 그렸던 화가, 색채의 마술사로 꼽히는 화가가 샤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김춘수 시인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때문에도 익숙하죠.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로 시작합니다. 김춘수 시인이요, 샤갈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서 생명력 넘치는 봄을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제가 샤갈 화집 갖고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거든요. 나와 마을이고요. 소하고 샤갈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그림. 샤갈이 1911년에 그린 그림이고요. 당시가 샤갈이 러시아에서 파리로 건너왔을 때인데요. 프랑스 입체파 영향을 받아서 고향 비테스크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줄리아 로버츠랑 휴그랜트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노팅힐 아시죠? 무려 1999년 작품인데요. 제가 이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샤갈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 샤갈 그림이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거든요. 노팅힐 영화도 사실 줄거리 자체가 환상적이잖아요. 남자 주인공 휴그랜트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톱스타하고 현실에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고, 그 톱스타인 줄리아 로버츠 입장에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미국의 베벌리힐스가 아닌 영국 런던 노팅힐에서 마침내 참사랑, 진실된 연인을 찾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쉬라는 영화 주제곡도 엄청 유명하죠. 아무튼 이 영화에 샤갈 작품이 등장하죠, 여러분. 샤갈이 아직 사후 70년이 안 돼서요. 저작권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시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면 영상에서 좀 마음껏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온라인 사이트 위키아트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고화질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남녀 두 주인공이 이 샤갈 작품을 놓고 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줄리아 로버츠가 휴그랜트 집에 잠시 머물게 됐을 때 벽에 걸린 샤갈 그림, 복제 그림이겠죠. 그 그림을 보고 막 놀라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샤갈 그림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랑을 제대로 정의한 그림 같다. 그러니까 남자가 염소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뭐 약간 웃기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듯이 염소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행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죠. 사랑이 주는 환상적인 느낌을 이해한다는 거겠죠. 샤갈이 주로 표현했던 그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사랑이라는 주제의식이요. 노팅힐 영화의 분위기나 주제하고 일치합니다.
그쵸? 영화 후반부에 줄리아 로버츠가 진짜 샤갈 그림을 휴그랜트한테 선물해 줍니다. 너무 낭만적이죠. 그래서요, 저한테 샤갈은 노팅힐과 함께 떠오르는 화가인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파리 여행을 갔을 때 샤갈이 그린 천정화를 보려고 오페라 가르니에를 갔었고요. 니스에 있는 샤갈 뮤지엄도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샤갈이 말년을 프랑스 남부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니스에 샤갈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술의 전당 전시장에 파리 오페라 가르니의 천장화를 구현해 놨더라고요. 실제로 이 천장화는 1964년도에 대중한테 공개된 작품인데요. 당시에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샤갈한테 이 천장화를 의뢰하면서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샤갈이 프랑스로 귀화하긴 했지만 원래 러시아 태생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프랑스의 상징적인 건축물 장식을 맡기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그럼에도 앙드레 말로는 샤갈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밀어붙였죠. 아니나 다를까요? 천장화 공개 당일에 샤갈이 가장 좋아한 작곡가였던 모차르트의 주피터 심포니 교향곡이 연주되다가 음악 끝 무렵에요.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 불이 확 들어오면서 마침내 샤갈의 작품이 짠 하고 공개됐는데요. 그때 초대받았던 2,000명 넘는 관객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샤갈이 이렇게 말했대요. 프랑스가 아니었다면 나에게는 색채와 자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 작품을 프랑스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바칩니다. 샤갈은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고향 러시아를 떠나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지로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프랑스의 파리와 남부 니스, 코트다주르 같은 지중해 지역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샤갈의 작품과 삶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 꼽아보는데요. 먼저 행복한 상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순간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노팅힐 영화에서도요, 휴그랜트가 톱스타 줄리아 로버츠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surreal 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해요.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가 또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을 받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샤갈의 그림도 비현실적이죠. 상상의 산물입니다. 염소가 막 바이올린을 켜고 연인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림 안에서 동화 같은 세계가 펼쳐지죠. 근데 이게 샤갈이 전반적으로 행복과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갖고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 실제로 샤갈의 현실은요, 그림만큼 환상적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평생 사랑한 연인이자 뮤즈였던 벨라가 있었고 살아생전에 유명세를 얻은 화가이긴 했지만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떠돌이 삶을 살았고요. 유대인으로서 차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치만 자기 현실을 비참하게 여기기보다는 되게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이 있었던 거죠. 저는 바로 그런 점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좋은 자세라고 여깁니다. 심플하게는 좋은 상상을 많이 하자 이지만 조금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요. 나를 행복하게 기분 좋게 만드는 영화든 책이든 그림이든 작품을 보면서 주인공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도 리프레시 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요. 노팅힐 영화 다시 한번 보시는 것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샤갈 그림 보고 와서 오랜만에 2번 연속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아하는 걸 잊고 살게 되잖아요. 또 오랜만에 새삼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보니까. 그리고 2번째 샤갈한테서 얻을 수 있는 팁은요. 뭐든 믹싱하는 거, 섞어보는 겁니다. 샤갈 그림을 보면요. 한 프레임 안에 많은 게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머가 있으면서 노스텔지어, 향수가 있고요.
현실이 녹아있으면서 동시에 모호하고 환상적인 측면이 또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캔버스 화면 하나에 자기가 어릴 적에 살았던 러시아 비텝스크 마을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도시 파리도 함께 그리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함께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한 화면에 담는다. 결국에 섞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사랑하고 동시에 미래를 꿈꿀 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샤갈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제가 글을 쓸 때도 많이 하는 생각인데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사실은 없는데도, 그럼에도 새로운 게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인간이 기존에 있는 것과 있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할 줄 아는 힘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그렇고요. 일상에서도요. 내가 가진 것들, 이미 있는 것들을 잘 섞어보고 연결해보는 시도를 하다 보면 좀 더 다채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팅힐 영화 얘기만 하는 것보다요. 샤갈 그림 얘기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화와 그림을 잘 연결해보면 또 얘기가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요. 자꾸 섞어서 창의적이고 새롭게 생각해보는 연습이 삶을 더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믹싱의 기술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정말 매료되어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능동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뭐든 애정어린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좋은 취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좋은 것들은 노력으로 얻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샤갈의 인생을 보면요. 이 사람은 참 좋아하는 게 많았습니다. 스스로 매료되어 있는 게 많았던 거죠. 그림에서 다 드러납니다. 서커스도 좋아했고요. 꽃도 너무나 사랑했고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굉장히 슬퍼하긴 했지만 평생의 뮤즈였던 아내 벨라도 너무 사랑했고요. 오페라나 음악에도 심취했었고, 이렇게 살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행복해질 기회가 많았겠죠. 샤갈이 좋아한 것 중에요. 서커스나 꽃에 대해서 그가 남긴 말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소개를 해드리면요. 서커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커스는 내게 가장 비극적인 표현이며 기쁨을 찾는 인간이 내지르는 가장 높은 외침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표현이라고 말한 거는 고개사들의 고통과 고독 이런 걸 봤기 때문이겠죠. 서커스를 보면 관객 입장에서는 환호를 하고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되게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그 고개사의 고통의 박수를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쵸? 역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보내는 박수는 대부분 고통을 향한 박수입니다. 그쵸?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재능이나 업적 뒤에는 다 고통이 있었을 거잖아요. 노력과 인내 없는 대단한 성과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샤갈의 이런 통찰에 10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샤갈은요, 자신 같은 예술가하고 고개사 사이에도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느꼈대요. 관객 앞에 모든 것을 내보내는 것, 그리고 실수하면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 긴장과 불안, 외로움을 안고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술가도 고개사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줄 위에 서 있다는 것. 근데 이거는 꼭 예술가가 아니라도 인간이 다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샤갈은 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꽃의 아름다움과 겨루는 일이라고 했고요. 그러나 그림의 아름다움은 늘 꽃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샤갈이 얼마나 꽃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샤갈이 꽤 오래 살았거든요. 1887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숨졌으니까요. 98세까지 산 거고요. 작품도 대략 10,000점 이상 남겼습니다. 파리 오페라 가르니의 천장화를 그렸을 때 그때가 77살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항상
동경하는 마음과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오랜만에 샤갈 그림을 보고 또 책도 읽으면서 새삼 많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눠보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좋은 자극과 영감을 주는 콘텐츠였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